한포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포진은 땀 배출 장애로 인해서 피부가 건조하고 금속 세제, 수분 접촉, 피로 스트레스, 그리고 계절 변화 등으로 악화됩니다.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로 가라앉힐 수는 있지만, 이런 약물들은 오래 사용할수록 피부가 얇아지고 예민해지고 피부 장벽이 약해져서 재발을 더 쉽게 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습관을 바꾸면 치료 속도를 높이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피로나 스트레스 같은 데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면역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생활 습관들이, 관리법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약만큼, 때로는 그 이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보습부터 가겠습니다. 손발을 씻었다 그러면 무조건 보습한다는 자세로 3분 이내 법칙을 기억해 주십시오. 씻으면 3분 이내에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을 하는데, 보습제를 바르는 두께는 얇게 여러 번 바르는 게 아니고 한 번에 듬뿍 한 겹으로 막을 형성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손발이 건조하거나 갈라지거나 이런 게 심하다면 자기 전에 보습을 충실히 하는 게 또 중요하고요. 그래서 자기 전에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놓고 면장갑이나 양말을 신고 자면 이제 밤새 흡수율이 2배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분으로는 시어버터, 세라마이드, 판테놀 그런 것들의 함량이 높은 제품들을 본인의 증상이나 상태에 맞게 선택해서 피부 장벽을 강화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자극 세정 습관입니다. 손 세정 시에 약산성의 액상형 제품을 쓰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제품을 고르실 때 계면활성제가 적은 걸 쓰시는 게 중요한데, 특히 SLS 성분이 적은 제품을 고르세요. 이 SLS는 단백질을 변성시키고 지질을 제거해서 피부 장벽을 손상시켜서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나 건조함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피부가 이제 건조하고 예민한 한포진 환자들한테는 안 좋고, 안구나 구강 점막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나 아기들이 눈에 들어가거나 입에 들어가는 거, 이런 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SLS가 적은 제품을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상황상 알코올성 손소독제 이런 걸 써야 된다라고 하면 글리세린이나 이런 보습 성분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하시고 포함이 되어 있는 거를 되도록 쓰시는 게 좋습니다. 세정은 이 벗기는 것보다 남기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예민할수록 과한 세정은 피부 장벽을 더 약하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물 닿는 작업을 하실 때는 꼭 이중 장갑을 쓰세요. 처음에 면 장갑을 끼고 그 위에 고무 장갑이나 니트릴 장갑을 이렇게 이중으로 쓰시는 겁니다. 직업이나 아니면 이제 가사로 인해서 물이나 세제나 화학약품이나 이런 게 접촉할 일이 많으신 분들일수록 이런 습관을 꼭 들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면 장갑을 먼저 껴서 땀이랑 자극을 흡수를 한번 하고 그 위에 니트릴 장갑이나 고무 장갑을 껴서 이제 방수를 하고 이제 화학 물질에 대한 차단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아무리 이렇게 면장갑을 꼈어도 오래 끼고 있으면 땀이 차기 때문에 한 20분이 지나기 전에 땀이 찬다 싶으면 장갑을 벗고 면장갑을 갈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설거지 우리가 한 20분만 해도 이제 안이 막 이렇게 사우나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번거로우시더라도 이런 습관을 꼭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땀 관리입니다. 한포진은 결국 손에 나는 땀샘에 생기는 염증이다 해석을 할 수 있을 만큼 땀이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땀 분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술, 카페인, 매운 음식, 과도한 운동, 그 다음에 긴 시간 뜨거운 물, 샤워나 목욕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시고 미지근한 물로 씻으시고, 운동은 가볍게 30분에서 60분 정도 본인이 이제 열이 오르는 강도를 조절할 수 있게 운동을 하셔서 체온을 서서히 올렸다가 내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손발톱 관리도 중요합니다. 손발톱은 짧게, 그 다음에 둥글고 깔끔하게 관리하시는 게 좋아요. 긁히면 이렇게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거기에 2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이 깨 있을 때는 의식적으로 이게 참을 수도 있는데, 자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긁는 거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 평소에 손발톱을 미리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발톱을 왜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발 쪽에 한포진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발이나 다리 쪽 이런 게 간지러우면 주무시는 도중에는 손으로 막 긁기보다는 자기도 모르게 발톱으로 이렇게 긁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발톱 관리도 중요하고, 또 발은 손보다 더 이렇게 위생이나 세균 감염이나 이런 것들에 더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발톱 관리도 평소에 잘 하시는 게 위생상 당연히 더 중요합니다.
피부가 가렵거나 이럴 때는 차가운 걸로 5분 정도 압박을 해주시면 진정이 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뭐 얼음이나 뭐 예를 들어서 아이스팩 이런 거를 피부에 직접 닿게 하지 마시고 얇은 손수건이나 뭐 면수건 이런 걸로 이렇게 감싸셔서 이렇게 5분 정도 꾹 누르고 있으시면 긁는 것보다 훨씬 진정이 빨리 되고 상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손가락을 이렇게 스트레칭을 이렇게 10초씩 한다든지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시면서, 그러면 이게 혈액이 순환이 되면서 이제 가려움도 분산이 되고 해서 이제 가려움이 더 빨리 진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 한번 참으면 참을수록 피부는 딱 그만큼 더 빨리 좋아집니다. 그래서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으니까 평소에 이제 손발톱 관리나 가려움 관리 이런 거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로 음식 관리입니다. 음식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증상 악화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카페인, 술, 초콜릿, 견과류, 갑각류, 등푸른 생선, 유제품 이런 것처럼 히스타민 분비를 높이는 음식이나 뭐 알레르기 유발식품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피해 주시고, 그 이외에 뭐 가려운 음식, 찬 음식, 매운 음식,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술, 담배, 커피 이런 건 최대한 자제하시고, 처음 먹는 뭐 음식이나 오랜만에 먹는 음식들은 한 가지를 드셔보시고 한 3일 정도 경과를 지켜보시면서 지금의 나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가 여부를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7번째로는 식단 노트와 증상 일지를 작성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부터 작성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작성하는 방법은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뭐 스마트폰에 쓰시든 어플에 쓰시든 뭐 종이에 쓰시든 표를 만드시든 엑셀로 만드시든 마음대로 하셔도 되고, 쓰는 내용은 날짜, 그다음에 먹은 음식, 착용한 액세서리, 스트레스 요인, 수면 시간, 그리고 연고 사용 횟수, 증상 정도, 피부나 물집 상태 이런 거를 세밀하게 적어주실수록 좋아요. 한 달 정도만 작성해 주시면 좋고, 최소 2주만 해보셔도 패턴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작성이 되어 있으면 아, 내가 요런 상태에 요런 일이 있었을 때 내 피부 상태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게 이제 정리가 되면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나만의 오답 노트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번거로우시더라도 치료 속도나 재발 방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8번째로는 스트레스와 수면 관리입니다. 암포진은 이제 일반 손습진에 비해서 피로나 스트레스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는 그 자체로도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잠을 못 자도 그 자체로도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항진이 돼서 각성작용이 일어나고 수면을 방해하고, 그러면 염증 사이토카인이 증가하고 피부 방어력이 떨어져서 암포진 증상도 심해지거나 회복이 더뎌지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면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 수면을 관리할 때 수면 부족 이유를 파악하는 것도 냉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안 자는 거냐 못 자는 거냐, 이거부터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안 자는 거는 안 자는 이유를 파악해야 되고, 못 자는 거는 이제 불면의 영역이니까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잠을 안 자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일찍 자고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수면 시간이 가까워지면 미리 이제 의식을 차분하게 진정을 시킬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뉴스나 카톡이나 뭐 이런 거를 미리 이제 정리를 하고 자기 전부터 분위기 조성을 잘 하고 편안한 심리 상태를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잠을 몇 시간 자느냐도 중요한데 몇 시에 자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찍 잘수록 숙면을 취할수록 면역력을 회복하는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가 되니까 마지못해 일찍 자는 게 아니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다음날 컨디션에도 도움이 되고 증상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실천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실천을 하시게 되면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수면 습관은 장기적으로 약보다 강력한 치료제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선에서 일정한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을 찾으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빠른 보습, 저자극 세정, 이중장갑, 땀관리, 손발톱 관리, 음식관리, 증상일지 작성, 스트레스 수면 관리를 꾸준히 실천하시고, 여기에 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암포진은 평생 걱정거리에서 한때의 지나간 추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